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좀 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논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윤형중 랩2050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목련꽃 일찍 필지도 모른다는 말씀 주셨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일찍 피어버렸어. 제 예상보다도 빨리 피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2월 중순에 피다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기후위기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만큼 또 문제가 우리 저출생 문제, 교육 네.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적으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또 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기보다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요. 학부모 네. 입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부모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초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인데요. 그 영유아 때 아이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은 한국의 돌봄 체계가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나? 그래서 당시는 이제 가까이에 그 괜찮은 시설에 이제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는 약과에 불과했었어요. 진짜 그 큰 문제, 제대로 된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 때 맞이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나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오후 3시나 4시 혹은 이제 5시나 그 맞벌이 부부에게는 5시나 6시까지 안정된 보육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12시 반에서 1시에 학교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맞벌이 가정이라거나 꼭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는 12시 반이나 1시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문제에 아예 대응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과 후 과정이라고요. 뭐 코딩 수업이다, 아니면은 뭐 연극 수업이다, 뭐 악기 수업이다, 뭐 보드 게임이다, 뭐 이런 이제 방과 후 과정 여러 대부분의 예체능이나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돌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안정되게 안전하게 이제 아이들을 그 돌봄 교실이라는 곳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은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추첨제였고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과부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여러 통계 조사가 나왔거든요. 기존의 그 돌봄 교실과 방과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그 학생의 숫자가 전체의 한 60에서 70% 해당된다라는 이제 통계도 있는데 그 통계의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원하는 시간 뭐 12시부터 3시나 4시나 5시까지 꽉 채워가지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추첨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들이 되게 선호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못하게 되고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도 첫째 아이는 이제 3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예 신청을 다 실패해가지고 방과 과정을 못 다녔고요. 1학년 그 아이는 이제 지난 2학기 때 총 3개의 과정을 들었는데 3개의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다 각각이 여러 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했었습니다. 돌봄 교실은 당연히 저희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바로 돌봄 공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늘봄학교라는 정책은 그래서 이 문제를 총칭하는 용어 자체가 있었는데 그게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용어입니다. 돌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냥 것이-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 체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건 상당히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완전 절벽에 떨어진다. 돌봄 절벽에 떨어진다는 얘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 쪽에서도 여러 공약들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늘 공약이 나온 만큼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늘봄학교는 기존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일단 첫 번째 제가 키워드 3개 뽑아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통합. 아까 돌봄 교실이랑 방과 후 과정 이 2개로 나뉘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하나로 늘봄학교라는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통합을 해서 안정되게
그 원래 계획은 아침 8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최장 12시간씩 그 이제 보육해 준다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나거든요. 누구나. 예, 여태까지는 아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맞아요. 혹은 추첨을 통해서 우연에 의해서만 운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이나 그렇죠. 미술 학원을 다녔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2시간은 무료입니다. 맞춤형 과정이라고 2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 과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두가 있는다. 이런 정책은 아니고요. 그건 최장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보육할 때의 경우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된 정책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시간씩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까 제 아이가 그 3개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학기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가격이 무료다. 이 세 가지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무료이며 맞춤형 과정은 무료이며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방과후 교실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되면 그 시간에 보내고 안 되면 비는 시간들은 막 학원 그게 뺑뺑을 돌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뒤늦게는 시간에 잡히게 되면은 집에 왔다 가는 경우도 아.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등하교 도우미 선생님을 이제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학원 시간과 요 시간에 공백이 없도록 시간표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부모들의 전략은 최대한 요거를 잘 들어가서 클릭 경쟁과 추첨의 운을 바라면서 잘 들어가서 시간표를 확정한 다음에 요것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학원으로 이렇게 학원으로. 메우는 형태로 여태까지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늘봄학교 발표한 것에서 그 내용은 방과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커리큘럼이 좀 있는 교육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돌봄하고 방과후 교실 이렇게 두 개는 조금 말하자면 방과후 교실은 특별 활동 같은 거고 네. 돌봄은 정말 돌봄만 하는 교실이었는데 두 개 통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그 성격은 일단은 방과후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맞춤형 과정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실 돌봄 교실이라는 거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어디 갔다 와도 거기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돌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아이들을 보호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 가정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시범 사업 수준을 한 것이었고 시범 사업도 오히려 2학기 때 그 시범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진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좀 급하게 발표된 감이 없진 않지만 1학기부터 그러니까 바로 보름 뒤부터죠. 보름 뒤부터 2,800개 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2,800개. 전체 한 30% 정도 됩니다. 30%. 예, 그리고 2학기 때는 8,000개가 넘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1학년에 한해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라면 올해 2학기부터는 누구나 2시간은 무료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예, 수- 늘봄학교를 늘봄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8시까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2시간. 아, 2시간. 네, 2시간까지.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럼 8시까지는 그 늘봄학교가 지금 이제 차츰 이제 정책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아침 돌봄도 하고 중간에 틈새 돌봄도 하고 저녁 돌봄도 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재로서는 교과가 끝난 다음에 2시간 무료로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는 건 일단 2학기까지는 모든 학교에 다 한다. 네, 2학기는 모든 학교에 시작한다.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2학년. 그래도 일단은 2학기부터도 전략은 좀 쉬워질 수 있겠네요. 이거를 그전에는 학원 뺑뺑이를 언제 어떻게 돌릴지를 클릭질을 한 다음에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 2시간은 학교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도 학원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제 둘째 아이가 이번에 2학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늘봄학교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네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작년부터 근데 뭐 시작했으면은 1학년만 문제는 아닐 텐데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할 계획도 혹시 있어요? 당연히 그 정부에서는 2학년 내년에 전면 1, 2학년 다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1, 2학년.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네. 지금 1학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1학기부터 2,800개 학교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2,800개가 잘 시행될 수 있는가도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시행돼야 2학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이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기존의 방과후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방과후 교실은 그 방과후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잖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이 늘봄학교 교사가 따로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여기 행정 용어로는 돌봄 전담사를 이제 배치를 해서 그 돌봄 전담사 분들이 그 이제 그 방과후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방과후 과정이었던 이제 늘봄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총 책임을 맡는 사람을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늘봄학교 실장직을 신설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그 늘봄 지원실이라는 것을 전담 조직과 행정 인력을 더 배치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업무가 또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을 한 2,200여 명 정도 또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돌봄 전담사는 근데 교원이 아니죠. 돌봄 전담사는 교원이 아니고요. 지금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교 안에 그 조리실에도 계시고 여러 곳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학교 비정규직 중에 하나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돌봄 전담사이고 행정 지원 체계는 지자체에서 파견해서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는 신규로 좀 채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사람이 실장의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고 그 업무는 지금 교육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좀 구체적인 거. 교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학급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지금 가장 건가요?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는 거는 거의 학대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보내는 얘기. 학원 보내는 건 학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연근무제가 가능해지고 단축근로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도 삶의 질이 유지가 되고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학원 뺑뺑이랑 좀 달라진 점은 학교 안에서는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그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공간이라는 것은 학부모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학교 밖을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직접 픽업을 해줘서 데려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또 학원을 한 곳만 가는 곳이 아니고 그 3시간, 4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3, 4곳을 돌아다녀야 되죠. 학원과 학원 사이의 길도 상당히 대부분의 그 이면도로 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 방과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교 내와 학교 밖의 공간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학교 내에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충분한 공간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봄만큼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그렇죠. 그 얘기인 예. 거죠. 교실에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공간이 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일단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전체 그 이제 인원수가 2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70만 명 정도 세대인데 그 진행자께서는 100만 명, 100만 명 세대시고 지금 이제 근데 조만간 20만 명 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30년만 해도 초등학생 인원수가 260에서 160만 명,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내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있게 되겠죠. 물론 그런 유휴 공간들이 그냥 수업을 받는 형태의 딱딱한 책걸상의 형태로만 있게 되면 이 돌봄 교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교육부에서는 돌봄 교실, 그러니까 늘봄 학교에 그 적합한 형태로 학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학교 바깥의 공간에도 요즘은 커뮤니티 시설들, 뭐 아파트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세운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과연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방과후 교실, 방과후 과정과 학교 이제 교사 사이에 상당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는 여전히 그런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 과정들이 상당수 기존 교실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강원도에서는 그 자기 교실을 방과후 과정에 이렇게 내줬을 경우에 그 이제 교원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자기 교실을 내줄 경우에 늘봄 교실로 내줄 경우에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선생님들하고 좀 갈등이 있을 것 같네요. 교실 내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또 교사들의 반발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교사들은 왜 반발을 하게 될까요? 교사들의 반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이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의 공간인가 보육의 공간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 사실 성격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육의 공간이라고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의 책임을 학교가 맡기보다는 지자체가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일관되게 그 교사 쪽에 뭐 전교조라든지 교사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학교 교육과정 끝나면 일단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사분들의 생각이 다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학교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좀 반발이 있다는 얘기였다는 그것도 거잖아요. 모든 교사들이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 상당수의 교사들은 그 교실을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주는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쉽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혹시 입장을 이해하고 계세요? 왜 교실을 본인이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돌봄을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교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뭐죠? 안 좋은 회사에서요 아이디어 제안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자기가 해야 아이디어 딱 제안하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일만 많아지죠. 갑자기 나한테는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일만 갑자기 들어와서 야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분들도 그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그 이제 교육하는 경우에는 케어하고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돌봄까지 이뤄지게 되면은 그 교사분들의 업무는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사분들에게 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에 그칠 게 아니라 그 말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구체성이에요. 네. 근데 둘 다 아직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돈은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1조 2천억 원이 신규로 늘봄학교에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과후 과정과 돌봄 교실에 썼던 예산이 8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4천억 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의 그런 이제 그 돌봄에 쓰는 전체 비용이 올해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도 1조 2천억 원. 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좀 놀라운 너무 일이지. 작네요. 예, 너무 적은 금액인데 증가분은 4천억밖에 안 되는 증가분 거죠. 4천억 원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또 이렇게 아직 말뿐인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다라고 말뿐인 그런 이제 상태에서 교사분들은 과연 당장 다다음 주부터는 나의 일로 들이닥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의,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 다 나의 일로 들이닥칠 텐데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말과 그 말에 이제 부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사분들의 반대는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 노동자, 돌봄 전담사라고 하셨는데 행정 용어로는 그분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학교 비정규직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또 이제 처우에 차별이 있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의 처우하고 관련된 논란도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한창 그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과후 과정 선생님들과 조리실의 선생님들, 그 조리사분들이 그 단번에 그 일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분이 일감 없어진다고 뭐 급여가 나옵니까? 실업급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급작스럽게 늘리다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그냥 일감을 그냥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이분들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자리의 안정성,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법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지금 명칭을 가지고도 저는 교육부가 행정 용어지만 돌봄 전담사라고 쓴 표현 자체가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요. 이분들은 선생님이잖아요. 예. 아이들의 그 돌봄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교육도 하는 선생님들인데 돌봄 전담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분들을 혹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혹시 그런 이제 의문까지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의 처우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지금 그 사실 30, 40대 여성들의 그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독 낮은 편이잖아요. 이 경력 단절 현상이 워낙 심각해서. 그런데 이 방과후 과정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파트타임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고 기존의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하기에도 괜찮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자리 정책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일자리 정책도 되면서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정책도 분명히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돌봄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늘봄학교 교사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 표현을 왜 안 쓰는지 그거는 교사들이 반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드네요. 느낌상. 모든 교사의 여쭤보진 생각이라고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교사분들은 그 명칭을 가지고도 좀 문제를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학부모들 쪽에서는 또 뭐 어쨌든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정부가 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정책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아니면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소득 지원을 하고 하는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 기업이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일을 하면은 벌을 주겠다라는 정책들은 약간 간접적인 정책들이거든요. 또 간접적인 정책들을 또 그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 한국의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업 플랜드리 정부를 이제 자임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양육자들한테 노동시간 줄이지 않으면 그 확실한 벌칙을 주겠다라고 천명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론적으로 볼 때 총평 그리고 늘봄학교 잘하는 것이다. 늘려야 한다. 보완이 필요하지만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세요? 준비가 너무 부족하긴 했어요.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조금 늦춰야 되는 정책이 있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준비가 부족해도 시작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준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빨리 시작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생 추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초등 돌봄절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언제부터 문제 지역이 나왔었는지. 도대체 이 문제를 정치가 왜 가만히 놔두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보완해 가야 된다. 대신에 정부가 제대로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